자, 미래인교과서 확률과 통계 내용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대론평가 1번이에요. 서로 다른 양초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원형 배열이니까요. 우리가 5에서 1만큼 빼서 팩토리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4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24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자, 2번에 남학생 5명하고 여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학생 2명을 1명으로 취급할 수 있죠? 2명을 1명으로 취급하게 되면 전체 6명이 원탁에 둘러앉는 거니까 1만큼 빼면 5 팩토리얼이 될 거고 여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120 곱하기 2니까 240까지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3번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밑면이 정오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정오각뿔에서 6개의 면을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한 번씩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 밑면이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밑면에 칠해주고 옆면을 칠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도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밑면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이 좀 못생겼네요. 이렇게. 그러면 옆면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이렇게 옆면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가운데 밑면 하나 칠한다 생각을 해보면 얘가 지금 6개 중에 하나 골라오는 거니까 6가지가 되겠죠. 자, 6가지 경우의 수로 일단 아랫면에다가 파란색을 칠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옆면들은 회전시키면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원순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5개의 원순열이기 때문에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하면 6 곱하기 24가 되기 때문에 답은 144가지 가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에 8명이 둘러앉는 경우의 수가 뭐냐?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둘러앉으면 원 모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순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일단 원순열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놓으면 8명 원순열이니까 7 팩토리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상태에서 한 칸씩 옆으로 사람들을 밀어보면서 서로 다른 값들을 곱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A가 앉았다. 나머지 뭐 B, C, D, E, F가 이렇게 앉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A의 값을 한 칸 옆으로 밀게 되면 A가 이쪽으로 오겠죠? 근데 이 경우는 처음에 있었던 경우를 회전시켰을 때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경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A의 값 다시 한번 한 칸 옆으로 밀어서 A가 1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주어진 값을 시계 방향 90도로 돌리면 A가 1로 오겠죠. 그럼 얘는 회전시켜 똑같은 거니까 같은 것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서로 다른 건 2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2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입니다. 자, 5번은 4명이 회원이 각자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중에서 한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회의 장소에 모일 때 교통수단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회원이 4명이 있대요. 잘 모르겠으면 한번 써보십시오. A, B, C, D가 있어요.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건 비행기, 기차, 고속버스 3개 중 하나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럼 B도 마찬가지로 3가지, C도 마찬가지로 3가지, D도 마찬가지로 3가지니까 동시사건은 곱해서 만들죠. 그럼 곱해주시면 답은 3의 4제곱이므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입니다. 자, 6번은 5개의 특수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암호의 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선은 3개를 골라줘야겠죠. 중복 허용해서 3개를 택했으니까 그럼 3개 골라주시면 5개 중에서 3개를 고르자 라고 하는 조합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거 3개가 골라졌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자리가 총 3개니까요. 하나, 둘, 셋 이게 3가지니까 첫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 세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죠. 그럼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OC3은 10이고 3세제곱 27이니까 주어진 값은 잘못 풀었죠 지금? 3개를 고른다는 게 아니라 자리에서 3개만 고르는 거니까 다시 쓸게요. 얘가 하나, 둘, 셋. 여기에서 5개, 5개, 5가지죠. 그럼 주어진 값은 얘가 5가지. 그 다음 5가지, 그 다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곱해서 값을 계산해 보시면 주어진 값은 125죠. 자, 답은 그래서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7번입니다. 7번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x가 1, 2, 3, 4, 5고요. y는 a, b, c인데 여기에 대해서 x를 정의역, y를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 함수가 잘 안 보이시면 일단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듯이 함수의 정의역을 먼저 써놓고 뒤에도 a, b, c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게 총 3가지죠? 그럼 얘가 1이 갈 수 있는 3가지, 2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3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4 갈 수 있는 거 3가지, 5 갈 수 있는 3가지죠. 그럼 주어진 값은 3의 5제곱이기 때문에 주어진 값은 243이다. 라고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8번입니다. 자, 8번은 두 종류의 모자와 세 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각각 모자와 목도리를 한 개씩 사려고 한대요. 이 3명의 학생이 모자와 목도리를 사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A가 있고요. 그리고 B가 있고요. 그 다음 C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모자도 사야 되고요. 그리고 목도리를 사고 싶어요. 그럼 하나씩 생각해보면 A가 모자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죠. 모자 2개 있으니까요. B도 모자 고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고 C도 모자 고를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되겠죠. 이걸 곱해주면 그러면 모자를 살 수 있는 경우는 2의 세제곱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되고 목도리가 3개 있으니까요. 목도리는 맞죠? 네. 그럼 얘가 A 고를 수 있는 총 3가지,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3가지, C가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죠. 그럼 주어진 값은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시면 전체 값은 6의 세제곱이 될 거고 6의 세제곱은 216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이요. 단순 계산이어서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NP 더하기 N파이 2가 12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인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죠. 그럼 NP2라고 하는 값은 N 곱하기 N-1 뒤에 플러스 뒤에가 N의 제곱이죠. 요 값이 120이 되어라. 그럼 따라 전개해주면 N제곱 더하기 N제곱이니까요. 2N 제곱에 뒤에 마이너스 N에 뒤에 마이너스 120이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됐죠. 그럼 풀어보시면 1, 2에다가 120을 속인수분 한번 해볼까요? 120을 나눠 생각해보면 4, 3, 그 다음에 4, 2, 15인가요? 그럼 얘가 하나 차이 나니까 위에가 8이고 밑에가 15다. 하면 16하고 10으로 쪼개지죠? 위에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n이라고 하는 값은 자연수니까요. 얘가 8이구나를 찾을 수 있어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10번입니다. 10번은 6개의 문자 xxx, yyz 얘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6개 중에서 3개가 똑같고 2개가 똑같으니까 6개를 나열할 건데 같은 게 3개가 있고 2개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6팩토리얼에서 이게 6이잖아요. 약분하면 5팩이 남죠. 5팩이 120이니까 120에서 2로 약분하시면 60이다 라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마름모 모양의 두 도로망이 P 지점에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차피 얘는 지금 사각형이 온전하기 때문에 숫자 쓰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방법도 있는데 일단 저는 2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겠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걸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A에서 P로 갈 때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노란 색깔 방향 있죠? 요 방향으로 이걸 제가 A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해서 A 방향 일단 두 번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있죠? 대각선 올라가는 거. 이 파란색을 제가 B 방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A에서 P로 갈 때는 적어도 A가 두 번, 그리고 적어도 B가 두 번이기 때문에 최소상은 A가 두 개, B가 두 개 사용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A가 두 번, 그리고 B가 두 번, 이렇게 네 가지를 나열하는 것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또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요. 여기에서 실제로 4개의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골라서 A한테 넘겨주면 나머지는 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4개의 자리에서 2개의 자리를 고르면 되겠구나 라고 조합으로도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따라서 값 계산하면 6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얘도 6가지로서 같은 것인 수를 계산하시면 6 곱하기 6이어서 전체 값이 36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제가 수를 좀 써서 중학교 때 했던 거죠. 경우의 수를 실제로 숫자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A에서 대각선 위로 올라가는 게 한 가지죠. 한 가지. 대각선 아래 내려오는 게 한 가지예요. 그러면 가운데 포인트 올 수 있는 건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밑에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한 가지와 한 가지가 더해지면 2가지가 되고 그 위에는 다시 3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아랫부분도 마찬가지. 한 가지와 2가지가 더해지면 3가지. 그럼 최종 P까지 오는 건 3가지니까 6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게 일단 6가지가 되는데 6가지. 그리고 난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게 경우 아예 똑같죠? 그럼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가지가 돼서 전체가 36가지다 라고 해서 숫자 쓰는 방법도 있다. 2가지 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12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영어 단어 해피니스 여기에 있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A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있고요. I가 이 뒤로 갈 수 있죠. 그럼 누구를 배열하겠냐 라고 하면 A랑 I는 사용을 했어요. A랑 I는 사용을 했고 제일 많아 보이는 문자가 P가 일단 있네. P가 2개. P 2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S가 2개 있나요? S 2개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는 H, N, E 이렇게 8개 문자가 있는 7개 문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7개의 문자를 위에도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나열 한번 해보면 얘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7팩토리얼 중에서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값을 가져갈 수 있고요. A와 I가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A랑 I 자리 바꾸는 경우가 2가지 곱하기 2팩토리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값 계산해보면 결국 2팩토리얼 2개 날라가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지울 수 있고 그러면 7팩토리얼을 2팩 나눈 건데 7팩이 5040이죠. 5040을 2로 나누면 2570인가요? 520이죠. 2520이다. 답은 25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이요. 자, 13번에 6개의 숫자가 있어요. 0, 2, 2, 3, 5, 5. 얘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수 구해라 라고 써있거든요. 짝수 개수는 제일 마지막 숫자가 짝수면 되는데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숫자 0이 보이죠? 그 0의 값이 지금 뒤에 사용이 됐냐 아니면 0의 값이 앞으로 못 가니까 0을 썼냐 안 썼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좀 쉬운 거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번 쓰고 0을 맨 뒤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단순히 하나, 둘, 셋, 넷, 5 하고 맨 뒤에 2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 좀 나눠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0으로 끝나는 지점들은 숫자를 누구 나열할 거냐라고 하면 2하고 2하고 3하고 5하고 5 이렇게 5개를 나열을 할 거예요. 다 나열해보면 5팩토리얼 같은 게 2개씩 있죠. 2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럼 120을 4로 나눈 거죠. 그럼 주어진 값은 30까지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여기서는 이제 0이 보인단 말이죠. 0이 하나, 2가 하나, 3이 하나, 5가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을 할 건데, 그럼 얘도 그냥 나열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0의 값이 맨 앞에 못 가요.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2가 올 때, 3이 올 때, 5가 올 때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려고 하냐면 전체를 일단 다 나열을 해요. 뭐 나열을 해보면 5팩토리얼 여기에서 같은 게 두 개 있죠. 2팩토리얼. 그럼 여기서 뭐가 안 되냐? 0의 값이 맨 앞에 오는 게 안 되니까 0이 온 친구들을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0이 왔다고 치면 4팩토리얼에서 2팩토리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값 계산해주면 주어진 거 앞에는 120에서 2로 나눈 거니까 60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24를 2로 나눈 거니까 12가지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48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더해보면 답은 78가지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번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그리고 노란 공, 빨간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일단은 흰 공 몇 개 구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가 흰 공을 여기서 A개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로는 노란 공이 있는데 노란 공을 B개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빨간 공, 이 값을 C개 선택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7개 선택을 해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그 값이 7이다 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조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선택하지 않은 공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이,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어가지고 우리 일단 선택하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고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대표적인 게 A와 B와 C가 의미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음화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얘는 중복조합으로서 내가 고를 수 있는 문자가 총 3가지, 그렇게 7번을 골라라 라는 내용 바뀌겠네요.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이 주어진 값이 9C 7인 거니까 9C 2가 되죠. 그럼 9C 2의 값은 9, 4, 36. 3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입니다. 그래서 15번도 일단 우리 항전개인데요. 우리가 항전개할 때 어떻게 전개하냐, 이 방식만 정확하게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항식을 전개한다는 건요, 괄호 안에서 어떠한 문자를 선택하겠냐, 이 선택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다항식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곱하기 X, Y의 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한계수 구해라. 그러면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결국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첫 번째 바구니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두 번째 또 바구니가 있고, 세 번째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세 번째 바구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택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고 3개 중 하나를 골라라 이런 말이니까 3개 중 하나를 고를 건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고요. 3번 뽑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도 중복조합의 의미로서 3H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x 플러스 y, 이것도 제곱의 식이니까 뒤에도 x 플러스 y다 라고 생각해보면 얘도 바구니가 2개 있는 건데 x랑 y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하겠냐, 그럼 얘도 선택할 수 있는 문자 2개 중복 허용되고요. 뽑기만 하기 때문에 조합이고 그 다음 2번 뽑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주어진 값은 2h 2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항도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 2개를 곱해서 만들기 때문에 주어진 값도 곱해서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3H3은 5C3이니까 10가지인가요? 뒤에 곱하기 4H2의 값은 3C2거든요. 그럼 3가지가 되므로 전체 항의 개수는 30가지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입니다. 자, 16번에서는 어느 꽃집에서는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를 판매하고 있대요. 4종류의 꽃 중에서 적어도 한 송이 씨를 포함해서 10송이를 사는 경우를 구해라 라고 써있는데, 장미를 선택하는 개수를 제가 A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개, 그리고 카네이션 선택 개수를 B개, 그리고 백합 선택 개수를 C개, 그리고 국화 선택 개수를 D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전체 개수는 총 10송이를 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A와 B와 C와 D는 최소 하나씩은 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미리 하나를 사둡시다. 하나를 사면서 프라임으로 바꿨을게요. 하나 사고 프라임, 하나 사고 프라임, 하나 사고 프라임. 그럼 전체 4개를 먼저 샀으니까 전체 개수도 4개만큼 줄겠죠. 그럼 이제 우리도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의미하는 정수니까 대표 음화적 문제로 중복조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왼쪽 문자 개수 4개, 전체 값은 6이 되죠. 그래서 H6이다. 값 계산하시면 더하시면 10이니까 1만큼 빼면 9죠. 그럼 9C 6이어서 9C 3이 되고요. 9C 3 값 계산하시면 84가 되겠죠. 답은 84가 됩니다. 넘어가서 17번이에요. 자, 17번은 이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인데 부등식은 새로운 문자 하나 더 추가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읽어볼게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의미하는 정수 x, y, z의 z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3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죠. 일단 한번 보여드릴까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실제 x, y, z가 의미하는 정수니까 선택 가능한 값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얘가 3이던지 아니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 값이 2가 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주어진 값이 1이 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이 값이 0이 되던지 총 4가지를 계산한다. 원래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다시 바꿔서 새로운 문자 하나를 더 들고 오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에다가 부등식에서 하나의 문자를 포함합시다. 여기를 제가 라지로 적어놓을까요?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등식을 등호로 3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잘 보시면 a의 값이 만약에 0이었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3인 첫 번째 식이 나오죠. a의 값이 1이었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가 될 테니 두 번째 식이 나오고요. a의 값이 2였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인 세 번째 식이 나오고 a의 값이 3이었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인 마지막 값이 나와요. 그래서 부등식 파트는 새로운 문자 하나 추가하되 그 문자도 여전히 의미하는 정수다의 조건을 걸어주시면 부등식 문제를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여기다 계산할게요. 그럼 얘는 4H3이다. 이렇게 되면서 값을 정리해 보시면 더하면 7이고 1만 6이죠. 6C3이니까 6C3이니까 값 계산하시면 20가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모르니까 왼쪽 것도 한번 계산해 드릴게요. 왼쪽 한번 계산해 보면 첫 번째 식은 3H3이죠. 그래서 이 값이 5C3이고 10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로는 3H2가 되니까 얘는 4C이죠. 6가지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3H1인 거니까 얘는 3C이죠. 그럼 3가지가 나오고 마지막은 3H0라고 봐도 되고 영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한 가지. 그럼 따라서 다 더하시면 20가지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부등식은 방정식 푸는 게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8번이에요. 자, 18번에서는 자연수 R에 대해서 다음의 값이 성립할 때 RH4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4HR이 뭐냐? 라고 하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인 거니까 R 먼저 쓸게요. R 플러스 3 C R이죠? 그럼 얘도 앞에 걸 뺀다 생각하면 3이라고 쓸게요. 그럼 이 값 자체가 9C3인 거죠. 뒤에서 맞췄습니다. 그럼 결국엔 R 플러스 3의 값이 9이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건 6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결국 6H4죠. 그럼 6H4라고 하는 값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빼기 1인 거니까 9C4가 되죠. 9C4의 값은 아마도 126이었나요? 네, 맞죠? 그래서 이 값은 126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19번부터는 이제 이항정리죠. 이항정리 대표 문항인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 플러스 3y의 6제곱 전개식에서 x 4제곱 곱하기 y제곱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간단식이니까 우리가 이 전개식에서도 앞에 있는 x랑 뒤에 있는 3y 보이죠? 플러스까지 같이 보시는 거예요. 부호까지. 3y가 있는데 얘도 우리가 아까 전에 몇 번이었죠? 그 문항에서 15번 문제에서 제가 그 바구니 설명을 했던 것처럼 얘도 사실은 이렇게 생긴
이 바구니 x랑 3y가 들어있는 바구니가 6개가 있는 겁니다. 거기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x가 4개고 y가 2개를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x의 값 기준 잡아도 되고 3y를 기준 잡으셔도 돼요. 저는 일단 더 작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3y를 좀 기준 잡을게요. 그래서 6번의 기회 중에서 2번만 뽑을 거예요. 누구를? 3y를. 그러면 3y가 2번이 뽑힐 거고, 그럼 나머지 4번은 x가 뽑혔다는 소리니까 x가 4번 뽑히겠다라고 생각하면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럼 값 계산해 보시면 6시 2의 값은 15인가요? 15 곱하기 9의 x의 4제곱의 y제곱이다.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15 곱하기 9하면 9, 5, 45, 9니까 135인가요? 그럼 주어진 값은 135의 x 4제곱 y제곱이다. 그럼 따라서 개수는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동그라미 잘 쳐져 있네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조식에서 x 세제곱 개수가 마이너스 720이다. 그래서 제가 부호까지 끌고 다니는 이유가 여기 보면 얘도 마이너스 ax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끌고 다니셔야 돼요. 부호까지 같이 끌고 다녀서. 그럼 x 세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720이래요. 그럼 x 세제곱 개수가 나왔으면 x가 3번 선택을 당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결국 3의 값이 2번 선택받는다 이 말이겠죠? 좀 작은 거 볼게요. 그럼 5번의 기회 중에서 2번 선택을 받았어요. 누가? 3이요. 그럼 3이 2번 선택받았으니까 마이너스 ax라고 하는 게 결국 3번 선택받으면 되겠다. 그럼 값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9 곱하기 10이고 얘가 a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 10, a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값의 x 세제곱. 얘가 되는데 앞에 있는 90a 세제곱이라고 하는 개수가 그 값이 마이너스 720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면 될 거고 90 나눠주면 결국 a 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8인 거죠. 그럼 따라서 찾으려고 하는 a의 값은 2였구나.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번입니다. 자, 21번에서는 우리가 파스칼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패턴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하키스틱 패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파스칼 삼각형 있죠? 파스칼 삼각형 구성요소 자체가요. 1의 값은 쓰는 책도 있고 안 쓰는 책도 있는데 일단 여기 써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친구에서 앞에 거 보시면 1C형 1C1, 2C형 2C1, 2C, 3C형 3C1, 3C2, 3C3 이런 식으로 쭉 나가서 삼각형 모양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파스칼 삼각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파스칼 삼각형 대표적 특징은요. 양옆에 존재하는 2개 있죠. 양옆에 존재하는 2가지의 값은 더하면 그 사이에 있는 가운데 값이래요. 이렇게 2개를 더하면 가운데가 된다. 실제로 하나 계산해 볼까요? 3C 0의 값이 1이잖아요. 3C 1의 값은 3이잖아요. 둘이 더하면 4 나오죠. 이거 4가 딱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색칠한 부분의 모든 수압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딱 잘라가지고 반을 딱 잘라서 우리는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을 따로 계산할 거예요. 그럼 잘 보시면 밑에 안 써있긴 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그럼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놨으니까 11C9가 있을 거고요. 여기 그럼 그 옆에 11C10이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11C11이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쭉 더해볼 건데 얘는 선생님 양옆이 아니라 대각선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앞에 수를 보면 이게 1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 수를 여기 있는 수를 이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싹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럼 바꾸게 되면 이렇게 2개 더하는 것을 이렇게 2개 더한 거 바꿀 수 있겠죠. 그럼 2개 더한 게 밑에 거예요. 둘이 더한 게 밑에 거죠. 둘이 더한 게 밑에 거고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밑에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양을 좀 잡아보면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서 요 라인대로 쭉 내려가시게 되면 얘는 제일 마지막에 방향을 싹 틀어요. 싹 틀어서 이렇게 모양을 갖고 제일 마지막 수가 결론수입니다. 결론값. 그래서 모양을 보시면 쭉 이렇게 생긴 모양이 하키스틱을 닮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얘를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의 중요 특징이 뭐냐면 우선은 맨 앞에 있는 수가 반드시 1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보신 것처럼 옆에 걸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수는 무조건 하나씩 커지거든요. 그럼 얘도 당연히 앞에 커져요. 그럼 만약에 뒤에 있는 수의 값이 하나씩 증가한다면 뒤의 수는 제일 큰 수가 고정이 돼요.
그럼 다른 경우도 있나요? 물어볼 수 있어서 제가 잠깐 요거 다 문제 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오른쪽 형태도 일단 똑같죠? 1시 1부터 시작했고 1시 보세요. 여기 얘는 옆으로 못 바꾸잖아요. 이거 1이고 얘는 2니까.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위에는 1의 값까지 같이 차용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위쪽까지 끌고 오는 상태로 내용을 보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에는 일단 쓰고 갑시다. 쭉 가볼 건데 옆에 있는 1의 값은 밑에 거 바꿀 수 있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두 개를 보겠다 이 말이야. 더하면 얘, 더하면 얘, 더하면 얘, 더하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지막 파트는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마지막 값이다. 그러면 일단 답을 내고 다른 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답을 내보시면 결론적으로 영역의 넓이는 파란 색깔에 있는 11C 9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노란색에 있는 11C 10이 있겠죠. 그리고 1을 내 마음대로 추가했기 때문에 다시 1만큼은 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두 개 다 따로따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파스칼 삼각형의 특징, 이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항이 나온다 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보시면 앞의 수가 하나 증가해요. 12가 되고 뒤의 수는 큰 값이 고정됩니다. 1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주어진 값은 12C 2-1로 볼 수 있겠죠. 그럼 12C 2의 값은 66인가요? 그럼 주어진 값이 65가 되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는 형태가 이거 말고 하나 더 있나요? 하나 더 있다 했었죠? 어떤 형태도 있냐면요. 얘가 이쪽으로 계산한 것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더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어떻게 더해요? 라고 물어보면 이 1C1과 밑에 거 바꿀 수 있죠. 2C2로. 이거 둘 다 1이기 때문에 얘를 밑에 걸로 바꿔주면 이런 표현을 할까요? 여기는 1C1의 값을 2C2로 이렇게 돌려서 가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 나오고 둘이 더하면 얘 나오고 둘이 더하면 얘 나오고 쭉 가서 둘이 더하면 이제 얘가 나오게 돼요. 그럼 얘는 누군데? 라고 하면 옆에가 여기가 아마 11C1이었을 거고 얘가 11C2가 되겠죠? 11C2 옆에는 뭐 11C3이 있을 거고 이렇게 쭉 갔겠죠? 그러면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에 쫙 틀어 이렇게 싹 틀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하키스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특징도 좀 다른데 앞의 수는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뒤의 수가 고정돼 있어요. 이번에. 뒤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1, 1 변하지 않아요.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뒤의 수가 변하지 않았으면 마지막은 뒤의 수가 하나 커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오른쪽 사선으로 가는 거랑 왼쪽 사선 가는 두 가지 하키스틱 패턴이 있는데 오른쪽 가는 거는 공통 특징은 앞의 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앞의 수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 1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게 두 개의 공통 특징이고요. 그다음 파란색 경우는 뒤의 수가 하나씩 증가하면 가장 큰 수가 고정된다. 그리고 뒤의 수가 똑같으면 뒤의 수가 하나 커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22번입니다. 자, 서술형 문제들이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또 앞으로 돌아와서 원수녀부터 시작하는데요. 문제가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밑에 그림 나와 있어요. 광고 디자인에 있는 8개의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 색을 한 번씩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대요. 그랬을 때 특정한 3가지 색이 이웃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확률과 통계에서는 특정한 3가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특정한 3가지 색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와 B와 C라고 하는 뭔가 특수 색이 있는 거고 나머지 뭐 D라고 쓸까요? D, E, F, G, H가 써있죠. 8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색을 칠하겠다. 이런 말인데 A, B, C가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3개는 같이 두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원수연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배열이니까 5팩토리얼에다가 A, B, C 자리 바꾸면 이게 3팩토리얼이죠. 그럼 값 계산해보면 이게 6이에요. 5팩 곱하기 6은 6팩토리얼이죠. 6팩토리얼은 720까지다.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3번입니다. 자, 23번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니까요. 잘 기억하고 갑시다. 자,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물어봤는데 이항 정리에 대한 활용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9라고 하는 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9의 값은 10-1의 24제곱입니다. 라고 쓸 수 있고 이러면 딱 이항 정리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항 정리 모양으로서 우리는 값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뒤에 있는 -1좀 기준 잡을까요?
그 마이너스 1 기준을 잡아서 얘를 좀 전개 좀 할게요. 그럼 전개해 보시면 처음에는 24에 24C 왠지 얘가 24라고 쓰면 그러니까요. 얘를 10을 좀 뒤로 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 1로 쓰고 대상 자체를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앞에 있는 플러스 10 대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C 제로부터 볼게요. 20C 제로면 일단 10을 선택하지 않았다 이 관점이거든요. 그럼 주어진 값은 마이너스 1이 24번 선택이 돼요. 그 다음 더하기 24C 1이다 라고 보고 뒤에 곱하기. 그럼 뒤에는 이렇게 되면 10이 한 번 선택을 받고 마이너스 1은 23번 선택을 받겠죠. 그 다음 더하기 뒤에는 24 C2가 되고 뒤에 곱하기. 그러면 12 선택을 두 번 받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은 22번 선택을 받겠죠. 그 다음 더하기 몇 개만 좀 더 써볼게요. 24 C3에다가 곱하기 10의 세제곱 12 3번 선택받고 마이너스 1은 21번 선택을 받겠죠. 그럼 플러스 24 C4가 되고 그럼 곱하기 10은 4번 선택을 받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20번 선택을 받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전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마지막은 24, C 24가 되면서 12, 24번 선택을 받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1000 나눌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눠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자, 1000이라고 하는 수는 뭐냐면 1000의 값은 10의 거듭제곱 형태로서 10의 세제곱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각각의 항들을 보시면 10의 세제곱이 들어있는 친구들은 그냥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걔네들은 나머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정확히 이 네 번째죠. 이 친구부터 10의 세제곱 보이시죠?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므로 나머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 뒤에도 마찬가지 10의 4제곱이 들어있단 말이죠. 얘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나머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쭉 다 나머지가 나올 수가 없게 돼요. 그럼 나머지가 나온다면 이 앞에서만 나올 수 있고 그 나머지 값들을 계산해보자 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따라서 하나씩 한번 계산해봅시다. 앞에 있는 24C 0의 마이너스 1의 24제곱은 1이죠. 둘 다 1인 거 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4C1 곱하기 10 곱하기 마이너스 23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홀수기에 있어서 전체 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240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4C 0 곱하기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1 22제곱인데 마이너스 1 짝수인가가 플러스 돼요. 우리는 24C 2만 계산하면 되는데 24C 2의 값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276이 나와요. 주어진 값은 그래서 2만이죠. 27,600이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27,600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나머지 값들은 이 세 개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럼 다 계산하자면 276,01에서 240 뺀 거죠. 240을 빼보시면 주어진 값은 여기서 사실 이것도 다시 한번 쓸게요. 이것도 다 계산 좀 그러니까요. 앞에서 여기서 27,600이라는 숫자도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27에 하나, 둘, 셋 더하기 사실 600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보이는 27,000도 또 1000 나누면 나머지가 없어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니까. 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600, 1, 마이너스 240 요것만 계산해도 돼요. 그럼 다시 얘기해서 나머지의 값은 601에서 240을 빼라. 이 말이 되겠죠? 그럼 값을 빼보시면 앞에 9고 5인가요? 그럼 얘가 3이죠? 그럼 359가 되나요? 잠시만요. 뺄셈이 아주 그냥 이상 있네요. 죄송해요. 얘가 1이고요. 얘가 6이고 얘가 3이 되죠. 그럼 답은 그래서 361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넘어가서 계단 오르기인데 계단 오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주어진 문제에서는 자,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1단 또는 2단씩 올라 맨 위의 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얘가 1단을 올라가는 횟수를 A, 2단 올라가는 횟수를 B라고 하자.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1단과 2단을 사용해서 6단을 오르고 싶대요. 만약에 1단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1단, 2, 3, 4, 5, 6단까지죠.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2단을 하나 올랐으면
2, 3, 4, 5, 6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2단을 두 번 오를 수도 있죠. 2단을 두 번 오르게 되면 4, 5, 6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2단을 세 번 오른다. 이러면 딱 6단 떨어지죠. 그래서 요 경우를 찾자 이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1단 올라간 게 A고 2단이 B였기 때문에 첫 번째 1번의 순서상으로는 밑에 쓸게요. 그냥 1이 6개 있죠. 6,0 두 번째로는 1이 4개 있죠. 4,1 그 다음은 1은 2개 있네요. 2,2 마지막으로는 2가 3개 있으니까 0,3이 되겠죠. 0,3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인데 자 2번에서는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를 직접 찾으래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경우를 이용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1들이 자리를 배치하는 경우만큼 경우가 생길 텐데 그 경우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경우 수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로는 2, 1, 1, 1, 1이었으면 2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테니까 얘는 5가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2, 2, 1, 1 자리 바꾸는 경우만큼 순서가 생길 테니까요. 4개 중에 2개, 2개 있죠. 다시 얘기해서 자리 4개 중에 2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른다 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4C2가 되죠. 그래서 얘는 6가지. 그 다음 2가 3개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해주면 전체가 13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